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싶은 한국 최초의 용심리학 유튜버입니다. 요즘 한국 가정들 사이에서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 배우자와의 금전관념 차이, 부모님 부양 문제, 자녀 교육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비일비재하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냉랭한 공기가 식탁을 감돌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심리학의 관점으로 볼 때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 즉 그림자가 진짜 문제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융이 오늘날 한국을 살았다면 이러한 가정 내 금전 갈등을 돈에 대한 그림자의 발현이라고 진단했을 것입니다. 돈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무의식을 반영하는 강력한 상징이라는 것을 융은 통찰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돈과 관련된 탐욕, 질투, 불안, 무능감, 혹은 과도한 절약 습관이나 충동적인 소비 성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그림자가 우리 삶과 관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융의 그림자 이론을 바탕으로 돈에 대한 여러분과 가족의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오랫동안 얽혀있던 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해결책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얻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돈에 대한 그림자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돈 때문에 겪는 문제들은 단순히 계산착오나 수입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돈은 우리의 무의식이 투영되는 강력한 상징이며 특히 돈에 대한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족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은 어떻게 가족을 병들게 하는지 4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첫 번째, 성공과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탐하는 그림자 별표. 한국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성공의 척도이자 체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돈을 벌고 쓰게 되죠. 이러한 성공 콤플렉스와 체면 콤플렉스는 우리 내면의 돈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키우는 그림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목고나 해외 유학에 보내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하거나 고급 브랜드 옷이나 자동차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또한 주변에 자랑하기 위해 값비싼 집을 무리하게 계약하거나 자녀의 결혼식에 과도한 예단을 준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사회적 가면이라고 설명했는데 돈은 이 페르소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이나 가족의 진정한 필요는 외면하게 됩니다. 명문대 졸업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무의식적 압박감이 돈에 대한 그림자로 작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자는 과도한 경쟁과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기고 결국 우리를 피곤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쫓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융이 말했듯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자각해야 합니다. 별표 두 번째, 돈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과 생존의 그림자 별표. 경제 위기, 노후 불안, 자녀의 미래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불안감은 돈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자극하고 이는 돈에 대한 그림자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그림자는 때로는 지나친 절약과 저축에 대한 집착으로, 때로는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배우자의 작은 지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족의 돈 씀씀이를 통제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배우자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감시하려는 행동도 이 불안감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옥죄고 가족들과의 작은 행복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융은 콤플렉스를 무의식에 자리 잡은 정서적으로 강한 에너지 덩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 콤플렉스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이나 부모님의 재정적 어려움을 목격했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돈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현재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돈을 모으거나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너도 나처럼 힘들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투사하는 것도 이 그림자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투사는 자녀에게도 돈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고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의 고리를 대물림하게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다는 융의 말처럼 우리가 돈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이는 모습은 결국 우리 내면의 불안한 그림자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별표 세 번째, 권력과 통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돈의 그림자 별표. 가족 관계에서 돈은 종종 사랑이나 돌봄의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나 부모 자식 간의 위계질서 속에서 이러한 돈의 그림자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라고 말하며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미끼로 자녀의 결혼, 직업, 심지어 배우자 선택에까지 개입하려 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 자신의 욕구와 그림자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행위입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하고 상대방의 돈 씀씀이를 지나치게 간섭하며 통제하려 들거나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것도 돈에 대한 권력의 그림자입니다. 융은 아니무스를 남성 안에 있는 여성적 원리, 여성 안에 있는 남성적 원리라고 설명했는데 돈에 대한 권력 투쟁은 이러한 내면의 균형이 깨질 때 더욱 심화됩니다. 즉, 외적인 권력으로서의 돈을 통해 내면의 약점이나 무력감을 보상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결국 가족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돈이 주는 표면적인 안정감 뒤에는 깊은 불신과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별표 네 번째, 희생과 부채감을 낳는 돈의 그림자 별표.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희생 콤플렉스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이 과도해지거나 일방적이 되면 돈에 대한 그림자가 형성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노후 자금까지 탕진하거나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부모에게 드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도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기대와 나는 너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감은 효도 콤플렉스와 맞물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부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는 자녀가 자신에게 충분히 보답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실망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융은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가족 간의 사랑을 훼손하고 건강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희생의 그림자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억압하고 돈이 감정적인 짐이 되어 자유로운 관계를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그림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려 갈등을 반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융의 그림자 이론이 우리 삶의 돈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표 사례, 성공과 불안 사이, 돈에 갇힌 민석 씨와 수진 씨 부부의 이야기 별표. 서울의 한 아파트,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갖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 냄새는 구수했지만 식탁 위를 감도는 공기는 늘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민석 씨와 수진 씨 부부는 마주 앉아 젓가락만 움직일 뿐 좀처럼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들의 눈은 서로를 피했고 어색한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문득 민석 씨가 이번에 회사에서 팀장님이 권하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 라고 운을 떼자 수진 씨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또 무슨 투자 얘기예요? 지난번에 주식으로 손해본 건 벌써 잊었어요? 지금 애들 교육비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수진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민석 씨는 금세 얼굴을 굳혔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돈은 이 부부에게 지뢰밭과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줄곧 명문대를 졸업하고 경쟁적인 회사 생활 속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적인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적 유복했지만 엄격했던 아버지로부터 남에게 뒤처지는 것은 실패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경험은 그에게 성공 콤플렉스를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돈은 그에게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가고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민석 씨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열등감이 치솟았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림자 자아가 끊임없이 속삭였고 그는 이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돈이라는 성공의 지표에 더욱 맹목적으로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그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석 씨의 성공적인 페르소나 뒤에는 실패하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직접 보며 자랐습니다. 집에 압류 딱지가 붙고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생존과 안정 그 자체였습니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곧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는다는 극심한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 남편의 퇴직 후 노후 자금,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한 의료비 등 수진 씨의 머릿속은 온통 만약에라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석 씨가 새로운 투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수진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림자가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 씨의 위험한 투자 성향을 보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민석 씨에게 투사했습니다.
즉, 민석 씨의 무모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안한 그림자를 보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석 씨를 통제하려 들었고, 그의 작은 지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집거실은 종종 냉랭한 침묵과 한숨소리, 때로는 방문 닫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석 씨는 수진 씨와의 끊임없는 갈등에 지쳐 결국 그녀 몰래 퇴직금 일부와 마이너스 통장을 합쳐 지인의 말만 믿고 고위험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날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투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이 사실을 수진 씨에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아 매일 밤술에 의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면을 구겼다는 극심한 좌절감과 함께 자신의 무능함을 직면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평소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수진 씨는 민석 씨의 수상한 태도 변화를 눈치채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절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대체 뭘 믿고 그런 엄청난 위험을 저지른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진 씨의 분노는 민석 씨의 무모함에 대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무의식에 잠재된 가난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삶의 통제 불능에 대한 불안감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돈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온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민석 씨와 수진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용심리학의 관점에서 그들의 갈등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리프레스트된 자신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어 갈등을 유발한다고 말했죠. 저는 먼저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민석 씨가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을 볼 때 수진 씨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셨나요? 그 감정은 언제부터 수진 씨를 괴롭혀왔나요?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의 그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가 제 안에 있어요.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불안이 단순히 남편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돈에 대한 그림자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경제적 무력감과 가난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바로 그녀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민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 왜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으셨나요? 돈이 민석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돈이 없으면 민석 씨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민석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넌 최고가 돼야 한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돈이 그걸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억압되어 온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 무능력하다는 그림자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남들에게,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보여주기 싫어 돈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콤플렉스 뒤에 숨겨진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융의 개성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그림자를 포함한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입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봐 하는 불안감이라는 그림자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돈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자신이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불안과 무력감이라는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돈에 대한 통제 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부에게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민석 씨는 수진 씨의 보수적인 태도와 불안감에서 자신의 무모하고 충동적인 그림자를 보았고, 수진 씨는 민석 씨의 위험한 행동에서 자신의 돈에 대한 불안과 통제불능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서로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고 상담실에서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석 씨는 수진 씨에게 자신의 깊은 불안감과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했던 지난날을 사과했습니다. 수진 씨는 민석 씨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과도한 불안감을 고백하며 남편에게 그 불안을 투사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각과 고백은 그들의 관계에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민석 씨는 더 이상 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강점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돈 이외의 곳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돈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즐겁게 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함께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며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를 감도는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개성화를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융의 말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 민석 씨와 수진 씨의 사례처럼 여러분도 돈에 대한 그림자를 통합하고 건강한 재정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돈을 잘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낼 심리적 전략들입니다. 별표 첫 번째, 돈에 대한 그림자 인식하기. 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별표.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 자신의 돈에 대한 숨겨진 태도와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각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에서 우리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종이와 펜을 들고 다음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세요. 별표 돈 때문에 가장 화가 났던 경험은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고 누구에게 화가 났나요? 별표 돈 때문에 가장 부끄러웠거나 무력감을 느꼈던 경험은 언제였나요? 별표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부자의 모습은 무엇이며 동시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왜 그 모습이 싫은가요? 별표 만약 돈이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돈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것 같나요? 별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나요? 그 희생 뒤에는 어떤 욕망이 숨어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숨겨진 돈에 대한 욕망, 탐욕, 성공 추구과 두려움, 상실, 가난, 무능력의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안에 나의 절약 강박이나 돈에 대한 불안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너무 벌지 못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다면 성공 콤플렉스의 그림자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별표 두 번째. 돈과의 건강한 대화 시작하기. 상징적 의미 탐색 별표. 융은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상징과 꿈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돈 역시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명상 및 심상화. 별표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돈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돈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세요.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니? 그 돈의 이미지로부터 어떤 대답이 돌아오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이 과정은 돈에 대한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태도와 신념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별표 돈에 대한 개인의 역사 되짚어보기. 별표 어릴 적 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은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행동했는지? 학창 시절 용돈은 어땠는지? 첫 월급의 감정은? 이러한 기억들이 현재 여러분의 돈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돈이 여러분에게 어떤 심리적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표 세 번째. 투사 회수하기. 상대방 탓하기 전에 내 안의 그림자 들여다보기. 별표. 가족 간 돈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돈에 대한 그림자를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투사하며 비난합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질문. 별표 배우자나 가족이 돈 문제로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이 가족을 비난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화내는 돈 문제는 사실 나 자신의 어떤 불안이나 욕망을 건드리고 있는 것일까? 별표 투사 확인 질문. 별표 나는 상대방의 어떤 금전 행동이 가장 참을 수 없는가? 예. 낭비벽, 인색함, 무책임함. 별표 내가 그 행동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 혹시 나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서 불편한 걸까?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비난의 에너지는 자기 성찰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별표 네 번째. 건강한 재정 경계 설정하기. 가족 간의 명확한 규칙. 별표 돈에 대한 그림자를 통합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돈 문제가 가족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가족 회의 개최. 별표 배우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성인 자녀들과 함께 돈이라는 주제로 솔직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세요. 각자가 돈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에 대해 이런 불안감이 있어. 나는 돈이 우리 가족의 이런 미래를 위해 쓰이기를 바라. 별표 공동의 재정 목표 설정 및 규칙 합의. 별표 매달 생활비, 저축액, 투자액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합의합니다. 별표 개인 용돈이나 비상금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도 설정합니다. 별표 부모님 부양이나 자녀 지원에 대한 기대치를 솔직하게 논의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합니다. 이때 효도 콤플렉스나 희생 콤플렉스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랑은 무한하지만 희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별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혹은 우리의 재정적 경계는 여기까지야. 이 선을 넘으면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돼 이와 같은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별표 정기적인 재정 점검 시간. 별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 재정을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규칙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하기보다 건강하게 소통하며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별표 5번째. 돈에 새로운 의미 부여하기. 가치 실현의 도구로 별표. 돈이 더 이상 불안이나 통제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와 성장을 위한 도구로 재탄생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돈으로 실현하고 싶은 가치 명확화. 별표 여러분은 돈을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더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어떤 경험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으며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돈을 모아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다.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고 싶다 등 구체적인 가치를 설정합니다. 별표 감사 연습. 별표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돈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 안정감, 기회, 자유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연습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돈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통해 여러분의 개성화 과정을 지원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이 5가지 실천 방안들을 꾸준히 시도한다면 여러분은 돈에 대한 숨겨진 그림자를 통합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융의 그림자 이론을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이 어떻게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적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 통제하려는 욕구, 그리고 과도한 희생과 부채감 등 다양한 그림자들이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 삶과 가족을 옥죄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돈 문제의 진짜 원인이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자를 외면하는 대신 용기를 내어 직면하고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석 씨와 수진 씨 부부의 사례처럼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상대를 향한 비난 대신 공감과 이해가 싹트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는 것은 돈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을 통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개성화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융의 지혜처럼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해드린 5가지 실천 방안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적용해보세요. 돈에 대한 그림자를 인식하고 돈과의 건강한 대화를 시도하며 상대방에게 투사했던 감정들을 회수하고
명확한 재정 경계를 설정하며 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돈에 대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소중한 배움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융의 아니무스 이론으로 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